네, 이번 시간에는 짧은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돼서 비용 처리하는 것 때문에 문의가 많은데요.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비용 처리를 하시고 싶은 경우 일단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라는 거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인건비 관련해서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면 1년 넘는 직원이나 임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즉 퇴직연금을 가입하시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던 방식을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하시죠. 어쨌든 이렇게 예전 방식으로 퇴직하는 연도에 비용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아직 직원이 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당장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예전 방식으로는 이렇게 3개월 평균 연봉으로 계산을 하시고요. 이 방식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게 궁금하시다면 이쪽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셔서 이 퇴직금 계산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직원의 평균 임금이 계산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는 회사라면 직원의 경우에는 평균 연봉의 12분의 1만큼을 올해 불입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그 해에 불입하는 금액만큼 DC형, 즉 퇴직기여형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직원의 경우에는 한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임원 한도 규정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임원 한도 규정에 따라서 그 금액보다 더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임원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정관의 규정을 보셔야 되겠죠. 정관의 규정에 퇴직금을 많이 설정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규정이 없다면 세법에서 정해진 한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정관에 퇴직금을 많이 지급하게 만들어 놓으신 경우나 아니면 표준정관을 이용하셔서 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을 적용하시는 경우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도 얘기고요. 실제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느냐 또는 퇴직보험을 가입하느냐 이런 방법상의 문제를 따지고 본다면 어쨌든 두 경우에는 불입하는 금액만큼 퇴직하기 전까지는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퇴직연금 불입액을 지금 얼마를 불입해야 되는지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때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매년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건데요. 사실 대표님들이 이 금액이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 금액을 정확하게 불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연금 중에 우리가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퇴직기여형, DC형의 경우에는 불입하는 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많이 불입하시면 되겠죠. 이익이 적게 나는 연도에는 적게 불입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하는 연도에 이게 다 정산을 해서 퇴직 한도보다 보통 적게 불입하시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퇴직하는 연도에 불입을 해서 직원이나 임원에게 지급을 하면 되겠죠. 물론 그때 더 많이 불입을 했다면 더 많이 불입한 금액 중에서 직원의 경우에는 100% 비용 처리를 받으시고 임원의 경우에는 한도 초과액만큼 비용 처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연도별로 꼭 n분의 1에서 비용을 불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비용이 너무 부족한 해에는 많이 불입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방법 하나도 회사의 이익이 많다면 연말에 회사의 이익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다면 연말에 비용이 부족한 회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더 큰 금액을 불입하신다면 법인세 절세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얼마를 불입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하자면 임원 한도 규정을 정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한도를 따지시고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의 12분의 1 이런 한도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1년 중에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여나 시간의 수당 여러 가지 정기급여 외에 지급하시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불입하는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추가 불입을 하시고 이러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되게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퇴직금은 퇴직하는 연도에 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그 해의 대략적인 연봉의 12분의 1을 불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관의 규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좀 더 큰 금액을 불입해도 상관없으시겠죠.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직원의 경우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셔서 연봉의 12분의 1보다 더 큰 금액을 불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